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또 하락을 했어요. 오늘 하락을 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테슬라의 상승이 끝났을까요? 다만 이러한 하락 속에서 중국발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분위기 반전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만 보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좋았어요. 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 45,000선을 돌파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금리라든지 유가를 보면 오늘 주가가 떨어질 만한 요인은 없었는데요. 역시나 미국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이죠. 미국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거래가 한산했습니다. 28일 목요일장부터 휴장이고요. 29일장도 미국 시간 오후 1시 기준 조기 마감을 합니다. 거래량이 떨어진다라는 건 역시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주식을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휴가에 떠나 미국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우존스 주가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면서 45,000선을 넘기기도 했어요.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 날 법도 했는데 휴장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증시를 뒷받칠 만한 경기 지표는 좋았습니다. 일단 뭐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직전주 대비 2,000명 감소한 21만 3천 건으로서 예상치도 하회를 했어요. 미국 고용시장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3분기 미국 GDP 역시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2.8% 전기 대비 상승으로 나왔어요. 계속해서 좋은 경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이번 주 역시나 가장 주목할 만한 매크로 지표로는 10월 PCE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더욱더 주목하는 물가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전체 헤드라인 지수는 예측치가 2.3%였는데 2.3% 실제값이 나왔어요. 자, 아직까지 2%대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전 대비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다만 2%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원 PC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어,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되겠는데 예측치가 2.8%였고 실제로도 2.8%가 나왔어요. 자, 이전이었던 2.7% 대비 좀 올라간 점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두 차례의 큰 금리 인하가 있었죠. 5.5%였던 금리가 4.75%까지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금리 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물가 인상은 없었어요.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실제 금리 인하 확률은 더욱더 올라갔어요.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66.5%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물가라든지 경기라든지 연준과 미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PC 지수가 2%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뭐 50%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 66.5%까지 올라왔으니까 일단 12월 달까지는 괜찮은 증시 흐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 이 대형주의 하락이 좀 컸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도 오늘 1.58%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금일 테슬라는 1.58% 하락을 하면서 332.89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하락의 트리거를 제공을 한 게 일단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하락률은 크진 않았어요. 이 개빈 뉴섬 역시 민주당 출신인데요. 같은 민주당 내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에 대한 영향력은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몬트 캘리포니아 지역이죠. 프리몬트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록한나 민주당 의원 역시 테슬라를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추가적으로 캘리포니아의 부유한 지역이죠. 산호세의 시장 역시
민주당 소속이에요. 매트 마한이라는 분이신데 테슬라를 제외하는 EV 프로그램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이 EV 보조금을 테슬라만 제외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한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내연기관을 포함하더라도 유일한 자동차 제조업체인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더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테슬라를 더욱더 서포터를 해줘야겠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테슬라를 더욱더 서포터하는 것이 향후 민주당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은 2만 명 이상이 근무 중에 있고 평균 급여가 1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해요. 꽤 높은 수준이죠. 자, 산호세 시장님은 일자리 감소를 원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를 강하게 반대하게 되면 테슬라는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아마 텍사스 지역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자 이 산호세 시장님은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개빈 뉴섬 주지사를 좀 막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최근 주가 하락은 이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의 하락과 동일합니다. 시장 역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쉬어가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예상을 가지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역시 최근에 이렇게 테슬라 주식을 팔아오고 있어요. 11월 급등에 따라서 매물을 소화 중에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11월 달 급등에 따라서 테슬라 비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에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는 상태라서 적정 비중은 10%대 정도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에 따라서 늘어난 비중을 이렇게 매도를 통해서 대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가장 불리시한 아크 인베스트마저 테슬라를 매도를 하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었지만 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 추가적인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뛰기를 할 때도 도움닫기를 하듯이 계속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기 마련인데요. 테슬라가 아직 못 믿어온 기관 투자자들이 또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자, 보시면 왼쪽 차트와 오른쪽 차트 어떤 게 엔비디아고 어떤 게 테슬라일까요?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이 빨간색 선이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EPS,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계속 올라가고 하나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데 역시나 계속 올라가는 거는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아직도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고 지금 상승 반전에 그 초입을 알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렇게 EPS 상승과 함께 주가가 같이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EPS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주가가 기대감으로 잘 버텨주면서 올라왔어요. 자, 이래서 이 PEG 값에서 차이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현재 PEG 값 1.69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3.2예요. 테슬라가 2배 정도는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PEG 값은 PER 지수를 EPS 성장률로 나눈 것이에요.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PER이 32배고 테슬라는 102배의 수준이나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다행인 점은 이 EPS 장기 성장률은 테슬라가 32%로 더 높아요. 엔비디아는 20%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자, 이 PER 지수를 장기 EPS 연평균 성장률이 되겠어요. 이것으로 나누어주면 PEG 값이 나오는데요. 역시나 PEG 값이 높다라는 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엔비디아보다는 더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AI 세상을 만들려면 일단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보급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옛날 서부 금강 골드러시 때 리바이스 청바지가 잘 팔렸듯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엔비디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 이렇게 매출액 성장률이 좀 떨어졌어요. 다음 분기는 70%대까지 좀 떨어지면서 급성장의 시기는 이제 끝난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0이란 숫자 역시 계속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EPS 성장은 지속 이어질 것 같긴 해요. 엔비디아의 성장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성장률은 테슬라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게 이 PEG 계산값의 롱텀 EPS 그로스에 이렇게 32%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내년부터는 테슬라의 르네상스 시기가 확실합니다. 특히 AI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슈퍼바이즈드 FSD가 언슈퍼바이즈드 FSD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관련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내년부터 발생될 예정에 있는데요.
자, 이것 말고도 단기적으로도 테슬라 주가를 부양할 만한 이슈는 꽤 있어요. 최근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3일 동안 보여주고 있지만 곧 나올 호재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역시나 ESS 메가팩 신공장 완공 소식이 되겠는데요. 자, 9월 28일까지의 이 메가팩 상하이 공장의 공정률이 60% 수준이었어요. 5월 달에 착공했는데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거의 다 완공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달 완공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공식 발표 대기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부자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이 대조님에 따르면요. 12월 달에 완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소식에 공식 발표가 지금 대기 중에 있다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가 상하이만큼은 크진 않아요. 자, 하지만 ESS 메가팩뿐만 아니라 사이버캡 로보택시마저 이 메가팩 생산 공장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기가 상하이에서 약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두 공장 간의 시너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부품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할 수 있겠죠. 생산 라인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나 이 공장의 완공 소식은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 있겠죠. 사이버캡도 여기서 생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ESS 메가팩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 이 ESS 메가팩 실적, 에너지 실적이 2배로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갖춰졌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연속 뭐 2분기, 3분기 동안 강한 실적이 나왔었죠. 에너지 실적이. 자, 그리고 3분기에는 이 메가팩의 그로스 마진율이 30.5%까지나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장의 완공 소식이 더욱더 반갑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올해 4분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3분기 오닝콜 때 소식에 따르면 이번 4분기 메가팩 실적도 올해 2분기에 준하는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2분기에 9.4GWh가 나오면서 최대 실적이 나왔었는데 4분기에도 이만큼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풀캐파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실적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주가가 현재 약간은 부진한 모습입니다만, 자, 12월 완공 공식 발표 소식이 다음 달에 나오기라도 하면은 역시나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죠. 중국발 희소식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 주가의 최근 반등 모멘텀의 시작은 오토그로스 마진율의 이 상승 반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분기 14.6%까지 떨었던 이 그로스 마진율이 17.1%로 올라왔었죠. 자동차 부분의 마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동차가 잘 팔리면 팔릴수록 테슬라의 실적이 더욱더 증가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신규 리프레시 모델이 되죠. 이 모델이 지금 현재 생산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기가 상하이에서 현재 신형과 구형 모델 Y가 생산 라인을 공유를 하면서 생산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 중국 내 실적을 보더라도 모델 Y 실적은 좀 줄어들고요. 구형 모델 Y가 되겠죠. 모델 3 리프레시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형 모델 Y의 생산이 감소하니까 신형 모델 Y로 생산을 돌리니까 모델 3 판매량이 늘어났겠죠. 자, 어쨌든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신형 모델 Y는 대량 생산이 들어갔다라는 뜻이 되겠고, 자, 아직까진 구형 모델 Y를 단종시킨 것은 아니죠. 신규 모델의 생산량이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리 생산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월 달 ESS 메가팩 완공 소식과 함께 주니퍼의 출시가 1월 달에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의 반등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테슬라 모델 Y와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세계 1위 글로벌 판매 1위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상품성을 더욱더 갖추고 새로 나온다라는 건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2020년에 주가가 급등할 때도 이 모델 Y가 출시가 되면서 탄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큰 뉴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러한 모델 Y는 경쟁사죠. 리비안의 CEO마저 극찬하는 모델입니다. 테슬라 모델 Y는 5만 달러 미만 최고의 전기차라고 지금 리비안 CEO, 경쟁사의 CEO마저 극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큰 뉴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들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는 전방 헤드라이트 부분과 후반 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공유가 또 되었어요. 물론 이 사진만 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전면이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테슬라 모델 3 리프레쉬 하이랜더를 닮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아무튼 모델 Y가 나오면 1분기 판매량도 좀 견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올해 1분기 2024년 1분기가 이 겨자색 막대인데, 겨자색이 보면 이 노란색이 굉장히 밑에 쳐져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분기 판매량은 역시 계절적 비수기로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형 모델 Y가 1월 달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인 것을 좀 타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형 모델 Y 출시와 함께 메가팩 상하의 공장의 완공 소식에 따라서 충분히 1분기 실적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로보택시 사업이 되겠어요. FSD 사업이 되겠는데, 자, 어제 테슬라 공장에서 이렇게 사이버캡이 테스트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기가 텍사스가 되겠는데 사이버캡 안에는 지금 사람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테스트되고 있는 영상을 보니까 정말 출시가 곧 눈앞에 다가온 것도 같아요. 내년 1월 20일이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고, 로보택시와 자율주행과 관련된 온갖 제한과 규제를 지금 철폐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사이버캡을 좀 더 일찍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정말 로보택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사이버캡이 출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모델 3 Y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 시작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